먼저 제4의 물결과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노즈마 그룹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의 글로벌 전략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제도의 리빅점과 스타트업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는 패널 토론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뜻깊은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에 앞서서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금융경제신문 하반세기 대한민국 금융과 산업을 선도한 언론의 중심 한국금융신문. (1992년 3월) 국내 최초 금융전문지로 탄생한 한국금융신문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출자한 유일한 언론입니다. 한 분야에서만 10년 이상을 집중 취재한 전문기자의 통찰력은 업계 내부의 깊숙한 정보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과 정부, 학계가 선호하는 필독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과 산업을 아는 힘. 한국금융신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일간 인터넷신문 FN타임스, 지면을 통한 금융산업 정보매체 한국금융신문, 글로벌 시대 재테크 전문지 웰스 매니지먼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한국금융신문 일간 FN타임스는 독자의 편익과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새로운 경영진과 전문 기자를 대폭 확충하고 장이 혁신적인 지식 기반 서비스 확대로 뉴미디어의 메카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2년 창간 이래 여러분과 함께했던 한국금융신문이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금융과 산업에 대한 예리한 전망과 분석, 재테크 정보, 그리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식견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깊이가 다른 한국금융의 뉴스는 당신의 경쟁력이 됩니다. 한국금융신문은 국가적 사회적 금융경제 이슈를 공론화하고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플라이 투게더 FN타임스. 자, 그럼 한국금융신문의 허가연 바라기의 개회사로 포럼의 막을 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금융 미래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금융신문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핀테크와 구조조정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 역시 4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차 산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생산과 효용에 방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전 산업의 융복합이 그 목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속도와 확장성에서 전 세계를 동시에 움직이는 마술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영역이 없어졌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무서운 변화를 정면에 느끼고 있습니다. 구글과 알리바바 등의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오직 능력자만이 생존하는 무서운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할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경쟁력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답답함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의 주제를 맡아주신 이번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은 폭넓은 세상으로 적응력을 키워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도 제시가 될 것이고 가능성 있는 아이템의 투자 기회도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유중화 펀드의 글로벌 전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어요. 이것은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일을 대신하는 기계를 파괴해버리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다시 일자리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계화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우리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보면 과거의 힘든 일자리는 오히려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고령과 여성 인력이 지고 있죠. 즉 힘든 일자리는 있으나 새로운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부족한 준비가 결국 실업을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죠. 문제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교육이 그 갭을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청년들이 스스로 채우다 보니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포럼에서 창업 지원과 벤처 투자의 성공 사례도 주제로 뽑았습니다. 젊은 층의 창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충실히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이 새로운 투자와 사업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1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 할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강연입니다. 새로운 물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큰 그림을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요. SF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전 회장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F플러스 강방천입니다. 먼저 써온 그 인사말은 써온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입니다. 먼저 저를 오늘 이 포럼에 초대해 주신 한국금융신문의 조현우 기자님과 허가연 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렇게 구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한국금융신문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변화에 준비하고 그 속에서 현명한 투자의 기한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제4의 물결을 한 일컫는 거대한 변화에 대해 여러 전문가, 이 다양한 관점과 지혜를 나누는 소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제가 오랫동안 목격하고 주목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영원한 펀드로서 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 환경과 그 미래 기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크게 저는 최근 들어서 두 가지 기업 미래 환경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느는 인구, 바로 세 가지죠. 모바일 인구, 노령 인구, 그리고 1인 가구의 등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두 번째는 오늘 제 강의 주제인 새로운 생산 요소, 즉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미래 기업 환경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저는 미래를 보고 제가 기업 투자를 할 때는 공고에 계속 기업의 주주로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의 동반자가 돼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자. 두 번째는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하고 미래 기업 환경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기업에 참여하자. 라는 전제 속에서 저는 항상 늘 미래 기업 환경에 늘 주목하죠. 그런 점에서 2010년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목격됐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2년 아마 10월경 싸이 강남스타일이 등장했죠. 아마도 싸이란 사람이 그때 등장했고 그때 2012년 전에 아마도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한 2, 3년 후일이었어요. 그때 98년 만에 5억 건의 뷰가 동영상이죠. 뷰가 유통되는 현상이 뭘까요? 싸이니까 아니면 세상의 현상입니까? 그게 문화적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한편
수많은 기업들의 그 가치 투자, 저는 미국을 이끄는 역동적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의 PBR이 보통 20에서 30배에서 거래됐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PBR 20에서 30은 아무스럽죠. 하지만 그 기업들이 거의 7년 동안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PBR 20배에 불구하고 왜 투자자들은 여기에 높은 당점을 줄 것인가? 투자의 문제죠. 세 번째, 모바일 투표를 정하지 않으면 정치가 될 수 없는 모바일 투표론이 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명한 가불가는 논쟁. 왜 갑작스럽게 가불가는 논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목격됩니까? 이 현상이 뒷단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2012년도에 새로운 현상을 증명했죠. 바로 모바일 뒷단이었죠. 제가 아까 설명한 저는 네 번째 생산 요소를 정의합니다. 네 번째 생산 요소를 정의하면 서서히 그 답을 그 논거를 제시하는 수많은 이런 사상들, 해석되지 않은 사건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왜 PBR 20이 투자해야 되는지, 왜 지금 값을 어떻게 적게 되는지, 왜 문화적 현상 속에 이런 목적지 못한 현상이 등장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 오늘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기업 가치화되고 이런 현상이 왜 등장하게 돼 있고 왜 지금이고 그리고 그 등장하게 되는 네 번째 생산 요소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진정한 속성이고 이 속성 때문에 작동되는 사회적 현상, 경제 현상이 끝까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때 이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끼를 촉촉 세상을 앞보는 관점으로 저희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최근 목격지에서 아시죠? 수많은 기업, 수많은 기사들이 목격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수많은 링크드인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야놀자 등등 수많은 정말로 이 기업들이 최근에 나타나면서 세상에 주목을 받죠. 그 주목의 시작은 거대합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차대도 없는 우버가 바로 GMC가 주목을 넘어섰죠. 이것도 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시민사회를 목격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단 하나도 없으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힐튼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소위 사실 고직자를 연결시키는 링크드인 그리고 위워크 오피스들 이거는 강남 역에 있는 하나만 위워크 사무소 오피스 상이죠. 아마도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같이 탑10에 이런 것들이 기존 힐튼 시가총액을 넘어서 에어비앤비 그리고 GM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우버 이게 뭘까? 이 이면에 뭘까? 라는 본질적 질문을 해야 돼요. 본질적 질문. 많은 사람들이 공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그것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힘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하고 사실은 이것들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빈집이 있었고 에어비앤비의 타깃은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있었죠. 앞으로 있을 겁니다. 왜 근데 갑작스럽게 에어비앤비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우리한테 다가서는가? 자동차도 빈 차량이 있었죠. 우리가 통계가 하면 차를 한 대 사면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4%에 불과합니다. 오래전부터 1800 후반에 등장했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수많은 놀고 있는 차의 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버라는 명칭을 달고 우버라는 기업의 명칭을 달고 그것은 사회에 뛰어들까? 그렇죠. 고직자, 링크드인이 타깃수한 고직자도 오래전부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작스럽게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시장에 나올 것인가? 그렇죠. 야놀자, 한국의 회사죠. 야놀자는 사실 놀고 있는 모텔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 모텔의 공간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왜 지금 여기에 나올까? 왜일까? 저는 바로 이 세계 산업은 똑같습니다. 이 모든 산업. 저는 이 현상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우버,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야놀자 그런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죠? 우리 주변은 놀고 있고 쉬고 있고 활용되지 않고 있고 잠자고 있고 매몰돼 있고 그 수많은 자원이 존재했는데 뭔가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불쑥불쑥 뛰어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놀고 있고 쉬고 있고 활용되지 않고 있고 잠자고 있고 매몰돼 있고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것을 해석한다면 사업자한테는 박찬욱과 자본 부장된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 수많은 기업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산업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알고 있죠? 자, 놀고 있는 비행기, 놀고 있는 차, 놀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고 쉬고 있고 활용되지 않고 있고 잠자고 있는 것들의 부상으로 설명한다면 이들 업은 동일한 업이다. 누가 이걸 끄집어낼까? 라는 고문이, 질문이 답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입니다. 왜 갑작스 이럴까? 왜 갑작스? 최근 들어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 오래전부터 놀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저는 이겁니다.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저는 사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네 번째 생산 요소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인풋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죠. 인풋을 우리는 생산 요소를 정의하고 아웃풋을 밸류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생산 요소를 썼죠. 나면서 우리는 노동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수십만 년 전에 사람들은 수렵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했죠.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두 번째 생산 요소를 쓰겠습니다. 그 일과 태어나면서 노동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노동력을 통해서 수렵을 하면서 자본을 사용했고 그러면서 농경, 정착을 하면서 우리는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는 3대 생산 요소이죠. 바로 사람과 자본과 토지. 근데 이러한 3대 생산 요소 설명이 되지 않는 밸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들어서. 뭘까? 애플의 밸류가 진짜 자기, 아마존, 알파벳, 아마존, 유튜브 그런 것들의 밸류가 세 가지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그 밸류를 만들까? 천만에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입해야 된다. 바로 네 번째 생산 요소.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새로운 땅이죠. 기존 땅, 기존 사람과 자본과 토지라는 전통적인 3대 생산 요소 말고 새로운 네 번째 생산 요소의 등장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하고 활용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이 풀릴 것이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네 번째 생산 요소, 별도의 생산 요소 인식을 할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속성. 자, 보시죠. 사실 이런 토지와 노동, 자본, 전통적인 3대 생산 요소, 그 중에서 이 모바일 디지털은 네 번째 생산 요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야 된다. 저는 이걸 새로운 땅이라고 해요. 새로운 땅. 새로운 땅. 이건 옛날 땅. 이 땅과 이 땅을 비교한다면 여러 점에서 완벽히 다릅니다. 첫째, 이 땅은 고정성이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도 한번 땅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땅은 이동성입니다. 이 땅은 폐쇄입니다. 10평이면 10평, 100평이면 100평, 1000평이면 1000평. 이 땅은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기초를 두는 한국 이동통신의 우리 스마트폰은 노밍을 해야 되고 이 땅의 기초를 둔 우리의 라인 카카오톡은 노밍을 안 해도 되죠. 개방성과 폐쇄성을 보면 시가총액 상당히 높다는 소리입니다. 과거 같은 애플이 왜 최초로 몇 년 사이에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을 지금 뭐 많이 떨어졌지만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을 뜰까요? 저는 기존 산업의 생산 요소는 바로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3대 생산 요소 중에 이 토지는 소유해야 되고 이 토지는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기초로 한 이 토지는 기표, 회계학교 기핑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밸류시트의 차변, 우리는 원가법으로 또는 시가법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활용이 일부인데 기표가 평가를 하죠. 완벽히 다른 속성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완벽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번째 생산, 별도의 생산 요소로 우리는 인식하고 해석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토지를 사용한 기존 산업들은 한계 생산을 체계업체 책임하고 이 산업은 활용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한계 생산성 체계 법칙이 작용합니다. 수학 체질이죠. 바로 이런 속에서 저는 이 산업과 이 산업의 이들 생산 요소와 이들 생산 요소는 완전히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별도 생산 요소를 정의한다면, 인식한다면, 해석한다면, 활용한다면 저는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사실 방금 제가 그 새로운 생산 요소, 네 번째 생산 요소로서의 속성, 차별화된 속성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는 네트워크 가치에 대해서 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 수많은 기업들이 M&A를 하고 그리고 승자 독식 얘기합니다. 아마도 승자 독식, 승자 저주택, 승자 독식, 그렇죠?
M&A를 왜 이렇게 비싼 게 할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할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공공직을 풀 키가 저는 이 이론을 이해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뭐 어렵진 않지만 뭐 공식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공식이 문제가 아니고 잡으시죠. 저는 기업을 살 때 고객이 되면 고객이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안 들고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안 드는 경우 저는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근데 거꾸로 고객이 되면 고객이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떠나죠. 바로 우리 호텔, 골프장 그것들은 엔티 네트워크죠. 사실 네트워크 가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자, 두 명입니다. 두 명, 하나, 두 명이죠. 두 명일 때 한 명이 결합해서 선이 하나 생깁니다. 네트워크 하나 생깁니다. 이 한 명이 결합됨으로써 하나의 선이 생깁니다. 두 명일 때 하나가 결합되면서 하나의 선을 만들어내는데 두 번째, 거기에 한 명, 세 명이 붙게 되면 이분이 붙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의 선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두 개의 선을 만들죠. 같은 한 명에도. 자, 또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이 세 명에 플러스 한 명이 등장한다. 그 한 명은 몇 개의 선을 만들까요? 한 개, 두 개? 자, 보시죠. 자, 이 세 명이 있을 때 이 세 개의 선이 있다가 이 한 명이면 이 한 명이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선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죠. 한 사람일 때는 하나, 두 사람일 때는 두 개, 세 명일 때는 세 개.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출하는 선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네트워크 가치랍니다. 자, 다음에 더 증가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붙게 되면 그 한 명은 이보다 월등히 많은 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네트워크 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선을 창출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는 네트워크가 가입자 수가 무한되면 가입자 수 무한대로 하게 되면 n 곱하기 n-n과 거의 같아지죠. 그래서 n은 자생이 필요한다. 소위 가입자 수의 자생만큼 필요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M&A를 하면 할수록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M&A를 하면 할수록 따로 100명인 것보다 M&A에서 10,000명을 만들면 만의 자신이 됩니다. 100의 자승에 2개 있는 것과 만의 자승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승자 독식을 설명하는 이론 또는 네트워크 가치를 통해서 M&A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설명할 수많은 어떤 그 속속의 변화 그리고 미래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이기도 해서 오늘 여기 자료를 놓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이런 세상이 혹시 오지 않을까 저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가져올 새로운 질서인데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차원을 연결한 세상이 될 것이다. 자, 우리는 방금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우버 뭐 등등 몇 가지 수많은 기업을 보면서 우리는 놀고 있는, 쉬고 있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잠자고 있는, 매몰되어 있는, 매장되고 있는 자원들의 부산이다 라고 설명했죠. 자, 그러면 놀고 있는 자원만 여러분 찾으면 사업이 된다는 소리죠. 옆에 놀고 있는 산이 있다. 그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놀고 있는 사무실이 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왜? 새로운 생산 요소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자, 놀고 있는 것만 찾으면 사업이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놀고 있는 자원들이 뭐 있을까요? 저는 그게 놀고 있는 자원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고 있는 물적 자원, 놀고 있는 인적 자원, 놀고 있는 정신적 자원. 사실 우버가 연결하는 놀고 있는 차량은 바로 놀고 있는 물적 자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에어비앤비 연결하는 놀고 있는 빈 공간, 빈 집은 놀고 있는 물적 자원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링크드인이 연결하는 놀고 있는 사람, 구직자 또한 인적 자원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닐 것이다. 저희 생각은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바로 뭐냐? 놀고 있는 정신적 자원을 끄집어내서 시장과 연결시키는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펀드맨이에요. 펀드맨이 하나 끼입니다. 정신적 자원. 저는 앞으로 수많은 정신적 자원, 놀고 있는 펀드맨들이 시장에 바로 이 생산 요소를 통해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자산운용사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놀고 있는 시인들, 놀고 있는 음악가들, 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주성 등장할 것이고 그 연결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그 산업은
바로 애미 자생 효과를 가지고 있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세상의 모든 자원을, 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하는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요즘 들어서 통하지 않는 경제적 이론이 있습니다. 금리와 투자의 순환고리죠. 그렇죠. 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투자는 떨어지고, 투자는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는 늘고. 근데 그 이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년 동안 금리를 내려도 투자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양적 원화죠. 그래도 안 들어요. 또 두 번째, 우리는 1950년대 필립스 곡선이 등장했죠. 그렇죠? 실업률과 물가의 상승은 정반입니다. 실업률이 줄면 물가가 오르고, 근데 지금 현재 사실 필립스라는 분이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상적인 관계, 어떤 나라도 어떤 정책가도 낮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이상적인 아이디어 포인트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 일본 3%의 완전 고용입니다. 미국 5%의 완전 고용에 도달했어요. 물가는 너무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필립스가 있었다면 춤을 춘 세상이고, 그러나 눈을 뜨면 불안해요. 저는 필립스 곡선조차도 지금 세상에 관통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뭘까? 저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실 공공곡선, 우리는 에어비앤비에 지금 가입되는 방 개수가 몇 개죠?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 사실 그것은 원래 공공곡선이 잡히지 않았던 방 개수이죠. 현재 힐튼, 하얏트, 메리어트 세계 거대한 호텔 체의 총 방 개수가 170만 개입니다. 과거 경제학자, 과거 산업 분석가들은 이 세계의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캐펙스만 본다면 호텔 개수 비판이 나왔죠. 하지만 앞으로는 에어비앤비,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고 있는 자원들이 부상을 측정하지 않으면 공급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급곡선이 가짜는 거죠. 저는 앞으로 수많은 공급곡선, 와이드인 공급곡선을 목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펀드레이 마찬가지예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고 있는 시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요리사,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이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바로 수요 공급곡선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존 공약, 기존 산업 분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벌써 오기 시작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는 일상 살면서 섭취하는 것, 먹고 사는 게 위를 채우는 것, 머리를 채우는 것, 가슴을 채우는 것 다 먹는 겁니다. 하지만 15년 전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채우는 일을 삶 속에서 배를 채우는 거였죠. 근데 어느덧 네이버의 세상에 오면서, 호텔의 세상에 오면서 뭐를 채워야 되죠? 먹는 것 말고는 늘 머리를 채웁니다. 바로 사실과 정보죠. 사실과 정보로 머리를 채우자면 먹고 살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15년의 역사. 여기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른 세상으로 올 것이다. 바로 섭취 음식이 또 하나 생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의 정보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사실과 정보, 우리가 수시히 먹고 있는 음식에 플러스 우리는 사실과 정보를 먹지 않으면 하루 일과가 지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사실과 정보를 먹어야 되고, 눈을 감자마자 사실과 정보를 먹지 않는 거였죠. 근데 조만간 저는 방금 첫 번 말하다시피 정신적 자원까지 먹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구현하는 끼, 해석 관점, 이 해석 관점을 먹는 세상이 조만간 올 것이다. 바로 이 끼와 해석과 관점, 강방철의 관점, 강방철의 해석이 여지없이 세상에 전달됩니다. 세상이 오게, 그게 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4차 산업의 정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정의한 네 번째 생산 요소의 결합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그 네 번째 생산 요소의 인식과 해석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고, 아마도 그런 세상이 된다면 조만간 우리는 음식 플러스 사실, 이건 엄마가 해주는 거죠. 음식 플러스 사실 전 네이버 해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것을 해주는 새로운 비즈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저는 네 번째 그 4차 산업혁명 속에 조만간 구현되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가지고 새로운 질서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현재 질서도 현재의 산업 구도입니다. 방금 네 번째 생산 요소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등장한다면 우리 삶은 이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부분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네이버 등은 거의 텍스트이겠죠. 텍스트.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거의 매기 공개까지 동영상으로. 바이올리스트, 끼 있는 바이올리스트가 자기의 바이올리스트 방송국을 만들어서 세상에 등식해요. 현재 2018년 동계 평창 도쿄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죠? 오지 시대를 얘기합니다. 통신망 역사죠. 근데 기술 표준과 소위 말하는 그 법적 표준이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내년부터 이제 회의를 한다죠. 하지만 어쨌든 오지 시대에 IMT 2020이라는 오지 시대가 되게 되면 저는 세상에 어디 하더라도 끊김없이 수억 대의 방송국이 등장합니다. 오지 시대입니다. 그럼 끝까지 방송국 플랫폼이 친구 여기는 아주 끼 있는 분이 자기 방송을 갖는 거예요. 와해도 기존 방송이 와해라고 보죠. 그런 세상이 조만간 왜 인터넷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텍스트 위주에서 동영상 위주로 바뀔 것이고 지금 현재 수많은 그 미디어도 기업이 지금 공급자예요. 기업이 공급자인데 앞으로는 1인 미디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현재는 데이터가 가치 없는 스몰 데이터 세상에서 데이터가 그 자체로서 가치가 갖는 빅데이터 세상에서 저는 올라갈 것이고 현재 이 바인딩과 언바인딩은 사실 저는 구직과 직장을 찾는 것, 또 기업이 사람을 찾는 구직과 구인의 단어는 옛날 단어로 바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끼가 있다면 끼를 전달해주는 수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왜 직장을 갖겠습니까? 회사를 갖추면 왜 직업을 고용하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왜? 끼가 있는 사람은 회사 안 가도 자기끼리 세상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회사 또한 왜 2년 동안 연봉을 주겠습니까?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수많은 끼와 관점과 해석이 이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바인딩의 세상이지만 앞으로는 언바인딩의 세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디지털 네트워크의 가치가 N의 자승만큼 비례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산업은 수학체가 그래서 승자의 교주에 건드는데 앞으로는 수학체지 뭉친 문제수 같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승자 독식의 세상 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가총이 상당히 앞으로 없어져. 구글이 시가총이 500조 죠 과거에 엑센모빌 그렇죠? 그 기업 시가총이 700조 못 넘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 가지 생산 요소 사람과 자본과 토지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그 산업에서는 바로 시가총이 상당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문사실 원가가 더 들고 통계비는 더 드는데 어떻게 시가총이 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바로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저는 시가총의 상단은 굉장히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시대에서 대량 상상 시대 또는 소유 소비에서 활용 소비로 다 올라갈 것이다. 소유 소비에서 활용 소비.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관련주로 다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유에서. 그리고 사실의 세상에서 해석의 세상으로 독립의 세상에서 연결의 세상으로 가는 게 4차 산업의 질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산업 구조는 현재 우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죠. 제조업으로. 근데 앞으로는 융합 제조업과 융합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면서 아마도 이런 게 이게 아마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아닐까. 사실 제조업이 분화가 돼요. 융합이 되는 그러니까 네 번째 생산 요소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융합되는 제조, 그걸 융합 제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융합되는 서비스를 바로 융합 서비스 정의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이다. 융합 제조 우리 목표하죠. 아마도 몇 년 전에 곧 나올 스마트카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업도 융합되지 않는 자동차 산업은 기존 제조업입니까? 스마트카는 새로운 제조업이죠. 융합 제조업이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되지 않는 제조업과 의료기기와 연결되는 의료기기.
애플워치가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도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상당부를 흡수한다면 바로 애플 융합 의료기기 산업의 주동자가 될 수 있죠. 자,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융합 서비스도 지금 많습니다. 서비스로. 지금 서비스업은 사실 융합 서비스 많은 게 있어요. 에어비앤비, 우버, 핀테크, 그리고 우리 로봇 어드바이저도 바로 융합 서비스의 관점이죠.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왜? 바로 새로운 생산 요소 태합되기 때문에. 네, 드론. 다 연결.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 벌써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업가의 정신에서 시장의 하나의 질서로서 등장하는 게 저는 네 번째 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물결로 말씀드립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그 반이 있어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전과 운전, 물리는 작용과 반작용,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정반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뭐가 있으면 거기에 대결한 그런 작용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거대하게 새로운 사람이 잉태될 때 거기에 항상 기득권이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뭐죠? 이 그림. 자, 이 그림. 사실 빨간 깃발 든 아저씨가 앞을 마차에서 가네요. 이게 사실은 1865년 영국에 쓰는 레드 클레이트 유명한 사실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첫 규제. 18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니까 그때 자동차를 두려워했던 마차업자 그리고 철도업자가 짜고 쳐서 이 법을 만들었죠. 사실 영국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례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자, 보시죠. 반드시 이 마차, 수용차죠. 자동차. 이 자동차가 등장하면 말이 길거리에서 날뛰기 때문에 이 차의 33m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든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의무예요, 의무.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앞에서 말을 조금 좀 날뛰지 않게 하는 것. 그래야지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차가 고장나게 되면 교통이 마비되니까 반드시 운전사 옆에 한 명의 엔지니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1865년도에 새로운 마차가, 새로운 승용차가 등장할 때 영국의 입법상이었습니다. 규제죠. 그 순간 차는 영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차의 주도권은 이 규제것들 독일이 자동차의 승패를 가져가는 게 유명한 두 번째. 사실 같은 맥락에서 또 기득권이 반발하죠. 두 번째. 이거 보시죠. 이 그림 보니까 배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뒤에는 이건 굉장히 큰 배고요. 이건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이 그때는 도미성이죠. 벌써 눈치채실 거예요. 도미성, 이건 진미성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화가 터로의 작품인데요. 해철에 의해서 예인된 테메레라는 어떤 그 그림입니다. 굉장히 비싼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바로 이 범상, 진기성이 등장하면서 범상업자들은 왜 바람도 좋은데 왜 석탄을 떼고 다니냐 그 무겁게 하면서 이 진기성을 폄하했죠. 하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그걸 폄하했던 이 범상은 이렇게 해철에 의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 화가가 그립니다. 세상은 바뀌기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기득권이 반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로봇 어바이저 또 수많은 끼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규제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규제들이. 하지만 그 규제는 한낱 의미 없는 이 범성의 신세에 받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 제4차 산업 새로운 물거리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물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존 산업혁명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존 산업혁명은 에너지 중심의 대량 생산과 물질 이동이 이루어졌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넘어선 새로운 생산 요소의 등장과 이를 통한 대량 생산 그리고 끼 유통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각 주체들은 아마도 정부는 탈규제의 방향으로, 산업은 탈독립, 탈집단이 아니고 탈융합의 시대로 합류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은 탈스펙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아마도 이 지금 꿈꾸는 바로 대량 상상이 춤추고 투자축산 세상으로 간다는 게 아마도 제4차 혁명이 존재할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